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사실은, 학생운동하거나, 예전에 사회주의를 했을 때 초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목표를 했던 게 무엇이냐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상 자체는 이해가 됐는데요. 예.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사회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사회주의가 틀렸다는 게 이제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통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프랑스에서도 사민당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무슨 폭력혁명 한 다음에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들, 소위 현실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체제를 지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신 건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지금 그걸 결정을 하고 글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 진당이 결집이 돼 있는 상태이신 건지 아니면은 애매모호하게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노동자 계급 중심의 이런 얘기도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사실 그걸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아주 극좌부터 온건 좌까지 오히려 또 우경화됐다라고 하는 슈레더 라인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개인적인 이념이거든요.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력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의료의 공공화. 예컨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의료보험증 들고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합의만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폭력혁명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을 만들었다는 건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합법정당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폭력 노선이라는 것을 이미 포기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향수 같은 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저만 해도 그런 꿈 같은 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일단 진보신당의 경우는 확실히 이제 과거에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 중심의 어떤 사회주의를 포기한 건 분명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 노동자 계급 중심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예컨대 이제 독일의 사민당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노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진보 정당 제가 말씀드린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노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어떤 사회주의 그 자체예요.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된 거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덜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아마 진보신당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왜냐면 그분들 폭력혁명하겠다는 분들인데 뭐하러 합법정당을 만들어요? 아마 이제 그분들은 우리 보고 아마 개량주의자들이라고 욕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본주의 체제 내에 포섭됐다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제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사회민주주의로 합의가 된 거라고 이것은 김원 교수님의 어떤 명상을 믿고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구 유럽이 많이 걸리고 있는 문제점이 세금 문제예요. 지금 현재 한국의 세금 수준이 되게 낮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을 때요. 낮은 수준은 결코 아닌 시점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사회적 이상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지 낮은 수준이 아닌 세금을 지금부터 더 추가적으로 올리실 생각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컨대 핀란드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이 세금이에요. 대신 그 사람들 왜 그걸 참아내느냐?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의료라든지 교육이든지.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돈을 내봤자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내는 게 좋다라고들 국민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작동하는 게 지금 우리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써봤는데 저도 상당히 좀 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몇 번 써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 것도. 물론 이제 큰 병 걸리면은 큰 돈은 안 되지만은 웬만한 경우에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세금을 내서 받는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병원 문턱에 들어가면 일단 돈을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말씀
좀 그렇한데요. 일단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세금을 그렇다면 그 진보신당이 됐을 때 세금을 많이 올리겠다 했을 때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득해내는 게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말로는 설득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회적 공공성들을 강화했을 때 그것들이 돌아온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든 게 이제 의료보험 같은 거라는 거죠. 예, 근데 말씀드린 게 약간 모순이 아까 생겼었는데 아까 잠깐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세금이 낮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세금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국의 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회적 안전망 혹은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그 돈을 갖다 누가 나누느냐라는 거잖아요. 한나라당하고 그다음에 통합민주당이거든요. 이 두 분들이 나누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들 다 망했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한 기업이니까. 근데 그거 갖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세금으로 살려낸 거거든요. 근데 그럼 기업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사실 공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돈으로 살려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사기업이고 사적 소유고 이제는 내놔라 뭐 이런 거라잖아요. 세금도 못 내겠다. 서비스 깎아달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걸 또 뭐랄까요. 열린우리당이나 또는 한나라당 정권에서 그걸 또 편을 들어준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입법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복지 부분은 예컨대 뭐 열린우리당이 조금 늘리려고 하면 또 한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빨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중동도 가만히 있으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